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달 되는 사람입니다.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는 못해서 일단은 제가 살고 있던 원룸에서 살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남편과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집 남자입니다. 정확히는 앞 건물에 살고 있는 남자인데요. 저희 집은 4층, 앞 건물은 언덕에 있어서 같은 4층이지만 4, 5층처럼 되는 구조입니다. 남편과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침 남자가 자꾸 저희 집을 훔쳐보고 있다는 걸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봤겠거니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웬걸요, 집에 온 남편을 안아주고 있는 모습을 창가의 길에서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눈도 피하지 않고요. 정말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이 돌아보자 그제서야 창문 안쪽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화를 내면서 증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 이후로는 좀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됐나 싶었는데 빨래를 널고 있던 저를 핸드폰으로 찍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저를 찍는 상대방을 저도 찍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일단 이 사진뿐인데 상대방에게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사를 가기에는 아직 형편이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이런 상담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되었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나의 이런 상황을, 나의 사생활을 누가 훔쳐보고 있다. 네, 아무래도 밀집된 공간에 살다 보면 뭐 한 번쯤은 이제 건너편에서 살고 있는 분이 바라보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 누구나 좀 경험할 수 있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이제 아파트가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 네. 창문 너머 광경이 보일 수는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좀 일부러 보고 있었나 이런 의심이 충분히 드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다른 사람 집 안을 이렇게 훔쳐보는 행위, 어떤 범죄 행위에 해당할까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밀집된 공간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집안에서 종종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상 뭐 블라인드나 커튼 같은 걸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의 이제 주거를 보았다는 거, 엿보았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다만 이제 그 정도를 달리해서 이분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셨는데요. 그 수위가 상대방에게 이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서 이를 규율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그 남편분과 포옹하는 모습을 촬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혹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성폭력 처벌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강력히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지금 다행히도 이제 상담을 요청해 주신 분이 그 사진을 찍으셨다고 해요. 나를 지켜보고 있는 화면을 딱 찍으셨다고는 하는데 이 증거로서 어떤 효력을 좀 발휘할 여지는 또 있는 걸까요? 네. 어쨌든 그 촬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진을 찍은 각도나 뭐 부위 같은 것을 이제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만약에 이제 범죄 성립이 가능한 정도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진을 활용해서 어쨌든 고소 등의 조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사진을 찍힐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면 좀 가깝긴 가까웠던 것 같기는 네. 해요. 좀 이런 부분은 아무리 공동주택이라도 해도 좀 건축법 상으로도 뭔가 좀 제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럼 이런 현재 상황에서 우리 상담자분께서 어떤 법적 조치들을 좀 탁 취하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은 사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이제 뭐 잘 보이지 않는 암막 블라인드나 커튼 이런 걸 설치하는 게 사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요. 법률적으로는요, 우선은 이제 촬영하는 각도 등을 살펴보셔서 만약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고 유추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 고소 조치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불어서 이제 만약에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타인의 어떤 사생활을 침해해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혹은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형사 고소를 통해서 처벌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뭐 위자료라든지 손해배상을 좀 청구를 해볼 수는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결국 형사 고소도 진행하시고 그에 따라 뭐 민사 배상도 요청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요즘 불법 촬영이 정말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뭐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사실 뭐 지하철도 그렇고요. 뭐 공중 밀집 지역에서 이런 불법 촬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가 무서운 게 나도 사실 언제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런 상담자분처럼 불법 촬영을 당하셨거나 이런 집안을 훔쳐보는 그런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법률적인 팁들 좀 전해주세요. 네, 우선은 이렇게 타인이 불법적으로 촬영을 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이제 뭐 보이는 공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아까 이 상담자 분처럼 우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시거든요. 그분이 본인을 촬영하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이제 촬영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을 통해서 전문가 등의 어떤 검수를 거치면 그 촬영을 통해서 어떤 신체적인 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곳을 촬영을 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너무 당황을 하시지 마시고 우선은 침착하게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게 좋으시고 사진 촬영도 좋지만 가능하시면 동영상 같은 거를 촬영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런 사건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카메라를 이용한 어떤 범죄의 경우에는 단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분이 적발이 되면 그 다른 범죄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한 번 촬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상하시고 상대방이 촬영하는 공간을 영상으로 남길 수 있는 각도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 검토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좀 증거를 남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변호사님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사실 예방보다는 일단 증거를 딱 잡아두는 게 사실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남을 훔쳐보는 행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좀 이런 범죄 사실은 좀 더 이상 이런 소식 듣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